여기에 파이프도 우물도 수평선 너머로 비도 오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것 좀 보세요. 밤새도록 그랬던 것처럼 물이 천천히 꾸준히 홈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밤새 공기 중에서 바로 뽑아낸 식수입니다. 이 장치를 만드는데 정확히 $12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새로운 발명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에 대해 10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안개 채집기 또는 이슬 수확기라고 불립니다. 칠레의 해안 마을, 모로코의 산악지대, 에티오피아의 시골 지역 등 전기가 닿지 않고 우물이 마른 곳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너무 잘 작동하고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보았지만 점을 연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유리잔의 응결입니다. 그것은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입니다. 그것은 $3,000짜리 상업용 물 생성기가 압축기와 팬으로 복제하려고 하는 일을 거미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공기는 어디에 있든 물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떠다니며 그것을 놓아줄 만큼 충분히 차가운 무언가의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점이라고 불리는 온도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 온도 이하인 표면에 닿으면 그 안의 수증기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결되어 액체가 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달이 일어나는 큰 표면입니다. 바람을 향해 각도를 이루고 중력이 물방울을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모이게 기울어진 넓은 표면적입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전기도 유지 보수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설치하면 잠자는 동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는 언제든지 약 3.7경 갤런의 담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그저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 아이디어입니다. 부품 목록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입니다. 6인역 피트 크기의 차광막 메쉬, 어떤 원예센터나 철물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약 $5, 촘촘하게 짜여 있을수록 좋습니다. 배구 네트보다는 방충망에 가까운 것을 원합니다. 메쉬가 여기서 모든 실제 작업을 수행하므로 직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프레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1인치 PVC 파이프 4개, $2, 폐품을 사용하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어디 성화 서랍에 몇 개 있을 겁니다. 수집용 홈통으로 사용할 플라스틱 홈통 부분, 어떤 철물점에서 사면 $4, 그리고 올바른 각도로 지지할 몇 개의 벽돌이나 돌, 모두 합쳐 $14입니다. 이미 케이블 타이와 벽돌이 있다면 $10입니다. PVC를 자르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청하면 철물점에서 그 절단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임이 먼저 조립됩니다. 4개의 PVC 부분을 약 4피트 높이 3피트 너비의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양을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고 바람을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피팅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모서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으십시오. 잘 고정될 겁니다. 이제 프레임 위에 메쉬를 팽팽하게 늘어뜨립니다. 단단히 당기세요. 처짐이 없어야 하며 모든 가장자리를 따라 6인치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으십시오. 드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진 메쉬는 물고임을 의미하고 물고임은 더 느린 유출과 적은 수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표면에 동일한 장력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잘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평하게 놓으면 물이 위에 고여 해가 뜨면 증발하여 거의 아무것도 모을 수 없습니다. 벽에 얕은 각도로 기대어 놓는 것처럼 12일 30도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메쉬에 형성되는 모든 물방울이 스스로 아래로 굴러 내려가 바닥 가장자리에 닿아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홈통으로 떨어집니다. 그 아래 가장자리 바로 아래에 홈통 부분을 놓으십시오. 홈통에서 저장 용기로 짧은 튜브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첫날 밤에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려면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람을 향하게 하십시오. 옆으로나 바람을 등지고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기가 메쉬를 통과하여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해질녘에 마당을 돌아다니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곳이 프레임의 앞면이 향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땅에서 약간 띄우십시오. 심지어 1피트만 띄워도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지면 가까이의 공기는 약간 더 높은 곳의 공기보다 더 건조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서 멀리 두십시오. 이슬이 밤새도록 쌓여 여러분이 수집하러 나올 때 여전히 홈통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기 전에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설치하십시오. 새벽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전체 루틴입니다. 밤새 일어나는 일은 그저 물리학이 항상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가 메쉬 표면에 닿아 함께 냉각됩니다. 이슬점을 넘어서면 수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응결되어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그 물방울은 근처에 있는 다른 물방울을 찾습니다. 합쳐져 더 무거워지고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하여 홈통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작동시킨 밤 평균 습도와 섭씨 10도 중반의 기온에서 안개도 비도 없이 저는 겨우 0.5리터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날 밤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습한 기후, 해안 지역 또는 강계곡, 아침 안개가 끼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이 크기의 장치에서 하룻밤에 1리터, 2리터, 때로는 그 이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쉬를 1090피트로 확장하면 이제 여러분은 토요일 오후에 철물점에서 부품을 사서 만든 것으로 심각한 일일물 생산량을 논하게 됩니다. 4인 가족은 하루에 한 사람당 약 2리터의 식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후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확장하면 공기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도 인프라도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기수는 사실 처음부터 꽤 깨끗합니다. 땅에 닿지 않았고 흙이나 파이프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지표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 즉 박테리아, 농업해수, 퇴적물 등을 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쉬에서 미립자를 흡수하거나 교통량이나 산업시설, 근처의 도시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경우 미량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5분밖에 걸리지 않고 약 $3가 듭니다. 플라스틱 병을 가져옵니다. 바닥을 자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병모기 아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바닥부터 위로 재료를 층층이 쌓습니다. 먼저 면, 그 다음 활성탄 어떤 수족관 가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운 모래층, 그리고 맨 위에는 마지막 면층. 수집한 물을 위에서 부어 병목을 통해 아래에 깨끗한 용기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필터입니다. 미립자를 처리하고 대부분의 화학적 우려를 흡수하며 아침 일과에 아마 1분 정도를 더할 뿐입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끓이십시오. 또는 1리터당 무향 가정용 표백제 한 방울을 추가하십시오. 30분 기다리면 처리된 수돗물만큼 깨끗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서는 아마 더 깨끗할 것입니다. 공기에서 얻은 무료물을 5분 만에 필터링하고 단 $12의 일회성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입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산악 안개에서 물을 응결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수세대 동안 안개 그물로 물을 수확해왔습니다. 네게브 사막에는 청동기 시대 우물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실제로는 이슬 채집기, 즉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 동안 실내 배관이 확산되고 도시 물이 기본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고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오래된 지식은 조용히 선반에 앉아 먼지를 모았습니다. 어느 오후 $12로 그 지식이 여러분의 손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비상 대비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미 오프그리드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공백을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냥 유용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 때문에 새벽 2시에 이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동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습니다. 이 간단한 $12 솔루션이 여러분 주변의 공기를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으려 했던 실용적인 지혜와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수확하기 시작하세요. 다음 숨겨진 자립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